안녕하세요. 군사 돋보기입니다. 많은 것이 기밀로 처리되어 있어 추정에 가까운 정보가 많은 것이 군사 분야라 아무리 전문가들의 분석이라 해도 가려들을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아주 기쁘고 우리를 안도하게 만들어주는 반가운 소식이 해외 전문가들에게서 등장했는데요. 이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중국은 해군력을 급격하게 증강시키며 어느새 함정수와 규모 면에서는 세계 최강이라는 이 해군마저 넘어섰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급하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마구잡이로 뽑아낸 중국의 전투함들이 제대로 된 성능을 과연 낼 수 있을까? 가공할 네트워크 작전 능력을 가진 미 해군을 상대로 그저 전투함 숫자만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에 대한 의심이 맞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몸집을 키운 중국의 해군력이 중국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과 예언이 등장했는데요. 현재 아시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중국 해군의 대규모 함대는 미래의 모조리 수정되고 말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 실제 역사를 근거로 한 이 분석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만큼 중국의 대함대가 어떤 식으로 침몰해 사라지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이 기분 좋고 즐거운 분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마저도 넘어선 중국 해군의 무리한 증강. 최근 현지 시각으로 12월 1일 해외 군사 전문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드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미친듯이 증강되어 왔던 중국의 해군력이 오히려 중국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급격한 해군력 증강은 역사상 3번 있었던 인류의 해군력 대규모 확장과 견줄만 하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드는 분석했는데요. 첫 번째는 1차 세계대전 이전의 미 해군력 증강이고, 둘째는 1차 세계대전 이전 독일 제국 해군의 증강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2차 대전 말기 소련 해군력의 팽창이었는데요. 이 기사에서 인용한 미 국방부의 최신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현재 145척의 주요 수상 전투함을 포함해 355척이나 되는 군함을 운영 중인데요. 이 군함들 모두가 최신 기술로 무장한 전투함은 아니지만 국제적 기준에서 비교적 경쟁력 있는 무기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투력에서는 떨어질지언정 전체 배수톤수에 있어 이미 미 해군을 넘어섰다는 중국의 초거대 함대의 규모도 놀랄 일이지만, 이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슨 붕어빵 찍어내듯이 해군 함정을 계속 찍어내는 중국 해군의 믿을 수 없는 전력 증강 속도인데요. 2019년 12월 중국은 고작 며칠 간격으로 무려 5척의 군함을 진수시키며 주변국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때 진수된 군함 중 한 척은 항모 전환을 호위하며 중국 대양 함대 핵심 전력으로 활약할 1만 3,000톤급 05형 구축함이며, 다른 4척은 중국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7,500톤급 05D 개량형 2척,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남중국해를 순찰하기 위해 배치 중인 1,400톤급 056A형 초계함 2척입니다. 이 정도면 어지간한 약소국 해군의 전체 군함 총 중량과 맞먹는 수준인데, 이런 수준의 전력 증강이 거의 동시에 며칠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중국은 한 척당 건조 비용이 60억 위안, 하나로 약 1조 원이나 하는 05형 구축함 5척을 불과 2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5척이나 진수하는 미친 생산 속도를 보였는데요. 다른 군함들까지 합쳐봤을 때 중국은 약 4년간 무려 15척 이상의 군함을 말 그대로 붕어빵처럼 막 찍어내고 있습니다. 중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건함 사업들의 규모를 종합해보면 중국은 2018년부터 2019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에만 군함 건조와 관련된 분야에 무려 3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셈인데요. 이 수치는 중국의 군사력이나 국방 예산 규모를 고려해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규모입니다. 2018년 12월 5일자 제인 국방주간과 12월 6일자 중국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2030년에서 2035년까지 최대 5-6척에 달하는 중대형 항공모함을 보유할 계획이며, 그중 2척은 핵추진 항모로 건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처럼 해군력을 미친듯이 증강시키는 데에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중국 조선업계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으며 상식 밖의 덤핑 전략을 취하며 세계 선박 시장을 거의 싹쓸이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팔려나간 수천 척의 선박들은 결함과 고장이 끊이지 않았고, 그 결과 세계 각국의 선사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판촉을 벌였던 중국제 선박에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중국 조선소들은 불량이 발생했는데도 자신들은 잘못 없으니 잔금 내놓고 인수해 가라는 적반하장식 고압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덕분에 중국 조선소들의 수주량은 거의 수직으로 폭락하는 수준에 이르렀죠. 이대로 가다간 중국 조선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판이었기에 중국 정부는 자국의 조선소들로 하여금 군함과 관공선을 대량으로 건조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동종선박 수십 척이 검증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주에 들어가 연간 수십 척씩 진수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중국의 해군은 1차 대전 독일 해군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일반 상선을 건조해 팔아도 바다에서 잘 항해하던 선박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등
중국 조선사에서 나온 선박들은 대부분이 수도 없는 결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보다 훨씬 더 건조하기 어렵고 매우 많은 최신식 무기와 장비들이 복잡하게 엮여있는 군함들의 문제는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군함 건조 경험이 풍부한 미국조차도 새로운 군함을 한 척 개발하면 초도함을 먼저 만들고 2-3년 이상 시험해 보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개량한 다음 후속함을 내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처음 만들어본 군함을 불과 몇 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뚝딱 만들어내는가 하면 초도함 후속함 할 것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여러 척을 동시에 착공해 진수시킵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진 군함은 당연히 온갖 결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요. 역시나 중국판 이지스함 052C형은 지난 2016년 림팩 훈련에 참가했으나 레이더와 사격 통제 장치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며 고작 30%에 그치는 형편없는 사격 명중률을 보여 국제적 망신을 제대로 당했습니다. 이후 그런 052C형을 개량해 내놓은 052D형 구축함은 멀쩡하게 항해하다가 기관이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키더니 며칠간 함의 동력이 모두 꺼진 상태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를 표류하는 도대체가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지 의심되는 그런 사고를 겪었습니다. 국력을 총동원해 만들었다는 자국산 항공모함 산둥함은 시험항에 나섰다가 함교 천정이 내려앉아 추가 지지대를 설치했다가 사진에 찍히는 망신을 당하는가 하면 이후에는 갑판이 내려앉은 사진이 공개되며 전 세계에 망신을 톡톡히 당한 바 있는데요. 이에 비해 실전에서 신뢰성을 검증받았음은 물론 중국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만한 전력을 가진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과 동맹국들의 거대 함대는 나날이 군사훈련을 통해 전투력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으며 합동교전 능력 CEC, 미프카 등의 가공할 능력으로 중국의 해군 대함대를 말 그대로 찍어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는 다영역 작전 개념에 따라 최근 미국은 오키나와, 군산, 대만은 물론 인근의 각종 섬에 강력한 대함, 대공 무기들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주한미군 전력을 대중국 기습 타격 자산으로 활용할 경우 최대 192발의 프리즘을 동시에 발사해 중국의 주요 해군 기지는 물론 반격탄을 날릴 수 있는 연안 지역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기지까지 10분 만에 일격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군함의 출항 준비 시간이 최소 30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프리즘 미사일만으로 중국의 북해 함대 및 동해 함대를 상대로 거의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갇혀있던 독일 제국 해군과 이를 압박했던 영국 해군의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과거 1차 대전을 앞두고 독일 제국 해군은 어마어마하게 해군력을 증강한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 제국의 적이라 할 수 있었던 영국 해군에게 대항하기 위해서였죠. 독일 제국은 당시 전함을 19척이나 만드는 등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해군력 증강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독일 제국 해군은 영국 해군을 상대로 꼼짝도 할 수 없었는데요. 왜일까요? 영국은 당시 적국의 해군력에 비해서 무조건 2배 해군력을 가지는 것을 국가 시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 독일은 1차 대전 내내 수상함대를 밖으로 끌고 나오지도 못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전쟁에서도 패배했는데요.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 등은 독일 해군 함대를 모두 빼앗아 자신들의 전력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유틀란트 해전 때에도 그닥 손해를 입지 않았고 1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전력을 고스란히 유지했으며 영국 해군 다음 가는 당시 세계 2위의 막강한 독일 제국 대양 함대는 영국이 가장 탐내는 즉각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전리품이었는데요. 하지만 독일 제국의 로이터 제독은 적에게 대규모 함대를 빼앗기느니 스스로 침몰시켜 버리는 것을 택했고 이에 의해 카이저급 전함 5척, 퀘네이급 전함 4척, 바이에른급 전함 2척, 총 11척, 만재 배수량 기준 총 톤수는 30만 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함대가 바닷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해군 함대가 단 몇 시간 만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라져버린 것인데요.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스케퍼플로 독일 대양 함대 자침 사건입니다. 중국 해군은 현재 미 해군 함대와 각종 연합 전력들에 포위될 경우 제대로 된 활약을 펼치지도 못하고 바닷속에 가라앉아버린 1차 대전 이후 독일 제국 해군 함대와 같은 신세를 겪게 될 것이라 비즈니스 인사이드는 분석한 것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드가 이외에 예로 들었던 소련 해군의 함정들도 일부가 막강한 전력에 비해 어이없을 정도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바 있었는데요. 과거 소련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패배에 붕괴된 후 남겨진 소련 해군의 전투함 수백 척이 해안에서 녹슬고 썩어버린 전례가 있습니다. 중국의 대함대는 알고 보면 결함이 무지막지하게 많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수리보수 작업을 통해 이를 개량한다고 해도 이런 거대 규모의 함대를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만큼 미국은 중국 해군을 굴복시킨다고 해도 운용에 손해보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는 않을 듯한데요. 동아시아 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가 중국의 함대에 의한 피해를 받고 있고 우리 한국으로서도 그들의 함대 전력이 태평양 밖으로 나와 쏘다녀서 좋을 게 없는 만큼 부디 이번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소개된 전문가들의 예언이 실제로도 맞아 들어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